우한 폐렴에 걸린 첫 번째 한국인 환자가 나왔습니다. 우한에 머물다 돌아온 50대 남성입니다. 국내 환자로는 중국 여성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 중국 환자와는 달리 이번엔 공항에서 바로 격리되지 않아 국내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이동이 많은 설 연휴와 맞물리면서 더 비상입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우한 폐렴 한국인 첫 확진자는 55살 남성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22일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면서 능동감시 대상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대신 전화로 몸 상태를 알리라는 겁니다. 증상이 심해져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되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오전 두 번째 환자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부터 목감기 증상이 느껴져 현지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몸살이 심했지만 체온은 높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로 지목된 해산물 시장에 들른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가운데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69명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환자 상태가 가장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김 씨는 이곳 국립중앙의료원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은 했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심각한 증상은 보이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환자가 입원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김 씨가 이곳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이송이 됐는데 의료진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 최고 등급인 D등급 흰색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휠체어를 타고 이송된 뒤에 격리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첫 번째 환자였던 중국 여성은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격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김 씨는 목감기 기운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입국 당시 37.8도의 미열을 보였고 또 목감기 또 인후통은 있었습니다만 심한 기침과 같은 큰 호흡기 증상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 직후에 격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당국은 대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는 능동 감시 대상으로 김 씨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 게 그 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우선 김 씨가 입국 당시부터 본인의 건강 상태나 또 중국 우한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입국 이후 이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접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줬다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국 이후 이틀 동안 격리가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 국내에서 전파됐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답을 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적인 증상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저희가 매번 정보가 모이는 대로 사례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되나요?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동선과 또 접촉자들에 대해서 1차 파악을 했습니다. 우한에서 상하이를 경유해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했고 이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줄곧 집에서만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와 같은 비행기에서 주변에 앉았었던 56명, 또 공항 직원 4명과 택시기사 1명, 또 김 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과 보건소 직원 5명, 김 씨의 가족 2명 등 최소 69명이 김 씨와 접촉을 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2주 동안 능동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을 방문한 후에 폐렴 증상을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네, 박 기자가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최소 69명이 이 환자와 접촉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당국은 우선 이 사람들을 2주 동안 모니터링해 열은 나는지 기침은 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능동 감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2m 이내 또는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 이후 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2주일 동안 6차례 발열과 기침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때 증상이 나타나면 유증상자로 분류되고 정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능동감시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확진자가 발열 증상이 나타난 공항에서 곧바로 격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아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가 된 것인데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장소에 따라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능동감시 대상자 중에 확진자가 더 나올 경우 모니터링 대상을 급속히 늘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확진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촉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공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설 연휴라 이동이 많은 만큼 검역도 강화했는데요. 대형 병원들도 메르스 때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인천공항에선 약 22만 명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우한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없었지만 춘절을 맞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식사할 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방역 당국은 소독 횟수를 늘리고 열 화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입국장의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병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명절을 맞아 면회객이 늘어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해외여행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환자가 있는 병동 앞에서는 이렇게 면회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왔다면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환자 분류소로 먼저 가 증상을 알려야 합니다. 접수할 땐 마스크를 쓴 직원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는지 등을 자세히 묻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기 전 가까운 보건소를 찾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바닷길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탑승객들은 스스로 배에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내려서는 이중 검역을 받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인천항으로 들어옵니다. 탑승객 100여 명이 줄줄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합니다. 这不是说戴口罩不预防那个什么吗？就是那个飞沫飞到那个什么嘛，然后就是戴上预防。 탑승객들은 배 위에서 한 번, 내려서 한 번, 총 2번의 검역을 거칩니다. 마스크를 쓴 탑승객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탑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따로 나와 체온을 측정합니다. 며칠 다니신 거예요? 3개월이요. 일사병으로 꼭 먼저 신고부터 하시고. 곳곳에 손소독기가 설치돼 있고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탑승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我不放心，所以说我就回到韩国来过年。不担心，不担心。国家有政策都控制住了，没事儿。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0일부터 5일간 1,337명이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10개 도시와 연결된 인천항엔 우한 직항 노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보따리상들이 주로 여객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온 만큼 전국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 집단 발병 사실을 공개한 지 딱 25일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확진자는 8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의심 환자도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번 바이러스는 한국과 태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미국으로까지 퍼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늘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에선 의심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검역을 강화하고는 있다지만 고열 증상이 있던 한 중국인이 해열제를 먹고 무사히 공항 검역을 통과해 프랑스로 간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근처 다른 지역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먼저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이 아닌 허베이성과 북한 위쪽 헤이룽장성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수도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어제 우한시를 봉쇄한 데 이어 오늘은 우한 인근 도시까지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강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 확진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안팎으로 늘던 확진자 수는 오늘 하루만 270명 이상 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중국 춘절 대이동의 병원균 확산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정부가 봉쇄 조치 등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콩대 전염병 전문가인 관희 교수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더 빨리 도시를 봉쇄해야 됐었다며 귀향길에 나선 시민들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25일에서 26일 이후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허술한 검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한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이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해 프랑스로 관광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 여성은 출국 직전 기침과 고열이 있었는데 당일 약을 먹고 잠시 체온이 내려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자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은 해당 여성을 찾아 현지 응급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우한 폐렴 여파로 베이징시는 춘절 기간 관내 모든 행사와 공연을 중지시켰고 상하이에선 최대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도 임시 폐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 폐렴이 아직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스보다는 사람 간 전파력이 낮고 메르스보다는 높은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 폐렴이 중국 내 비상 상황은 맞지만 아직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밖에서는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WHO는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력이 사스보다는 낮지만 메르스보다는 높다고 파악했습니다. 전염병이 사람 간 전파되는 정도를 수치화한 재생산 지수를 따져본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4에서 2.5로 제시했는데 사스는 이보다 높은 4, 메르스는 0.4에서 0.9입니다.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감염자 1명이 다른 사람 1명 이상을 전염시킨다는 뜻입니다. WHO는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재생산 지수는 추정치로 사람 간 전염 정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두고 긴급위원회 내부에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The emergency committee members, which I thank for their work, were very divided, almost 50-50.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량 완니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장과 사스의 원인을 밝혀낸 바이러스 전문가 말릭 페이리스 홍콩대 교수의 입장이 엇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WHO는 당분간 확산세를 지켜본 뒤 2주 안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이번 설 연휴 가려던 중국 여행 취소한 분들 많습니다. 주요 여행사마다 약 1000건씩 몰리고 있는데 취소 수수료를 얼마나 낼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중국 여행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카페입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여행 취소 정보 게시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소비자들은 전염병이 도는 상황인데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불만입니다. 취소를 하려는데 수수료 50%가 물라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그런 상황인데 항의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수수료를 내라고만 계속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뭐 어쩔 수 없다고 수수료는 그대로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여행자다 보니까 4명이 다 수수료를 물어야 되더라고요. 여행사에선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거나
여행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항의하는 고객이 있으나 그 여행 취소에 대한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분은 규정대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여행을 취소하면 출발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게 합니다. 특히 싸게 나온 특가 상품은 출발 일주일 전에 취소해도 전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